기후 변화가 부산에서는 확실히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뉴스가 뭐가 떴냐면요.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전갱이 떼가 떼죽음을 당해서 떠내려왔다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선어망에서 이 고기 잡는 규제를 하거든요. 그 TAC라에서 그 규제 때문에 잡은 고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과학기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 수계 덩어리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질식사를 한 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오징어 명태가 아열대 기후로 인해서 이동 어장이 바뀐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부산은 굉장히 지금 어항 항구가 많은데 태풍 힘난로 때 KBS 뉴스 나오는 건 전부 다 부산 쪽이죠. 해운대 마린시티 뭐 방파제 물 없는 거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방파제 피해가 단순히 우리 냉동 창고가 부산에 뭐 7, 80%가 다 부산에 있어요. 우리나라 냉동 창고가. 근데 그 방파제를 넘어서 물들이 냉동 창고를 침수시키고 이런 피해, 정말 이게 우리 담당 공무원에서 좀 리얼하게 와닿거든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하고 뭐 방파제도 파손이 되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후 변화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고요. 결국 기후 변화가 갖고 오는 게 기온 상승과 이제 수심 상승 이런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서 과학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2019년도에 균형위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200억 정도로 해서 초위성을 개발해서, 제가 6월달에 지금 나사에 협의하러 출장을 갑니다만은 나사에 의뢰해서 발사를 합니다. 초소형 위성이라면 뭐 요새 대통령께서 우주개발 시대에 말씀하시니까 뭐 다누리호 같은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소형 위성은 그냥 한 1m, 1m 정도의 작은 거고요. 위성 하나 만드는데 20억 정도 들고 발사비가 20억, 한 40억 정도면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5년 내 모든 지방 정부들이 다 이렇게 초소형 위성을 쏘아서 하늘에서 군집을 이루어서 데이터를 수신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쓰레기가 위에서 다 떠내려와가지고 부산으로 다 떠내려와요. 근데 정부에서 국비 지원은 똑같이 해주거든요. 그게 참 억울한데,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까지 다 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뉴스에서 보셨듯이 바다 거북이 속에 플라스틱이 나오고, 다 해상 쓰레기는 육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위성으로 추적해 가지고 다 잡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기술 분야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사례를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한 10월 정도인가 현대중공업 사장도 계셨고 삼성중공업의 이제 기술자들도 계신 데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말씀드렸냐면은, 요즘 그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그레이 수소라죠. 거기서 수소를 추출해가지고 ESS에 저장하는 기술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쓰레기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차라리 미국 항모 태핵한 걸 갖고 오든지, 안 그러면은 유조선에다가 SMR 그 소형 원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장착해가지고 그 에너지로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자체적으로 바로 수소를 만들면은 참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국위성 양도하고 남태평양에 가면 구글 지도에 나오는 피지섬, 쓰레기섬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배를 보내가지고 거기 쓰레기를 말끔하게 걷어서 에너지화 시켜서 수소 ESS를 나눠주면 개발도상국한테 그만큼 좋은 ODA가 어디 있느냐, 국위성 양도하고. 그리고 이제 2030 엑스포를 우리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현대중공업 사장님도 그렇고 기술자들이 가능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자력연구원의 백종혁 본부장님이 제일 전문가라서 물어보니까, SMR 기술이 우리나라가 그 정도 발전돼 있고 해적한테 납치됐을 때 그 SMR을 마비시켜버리 갖고 봉쇄를 시켜버릴 수 있는 기술까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에서 바지선에 SMR 장착했다는 기술을 도입해서 설계까지 인정받았다고, 현대중공업에서는 관련 회사를 인수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디지털 전환과 기후 변화를 연관시키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이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 법안의 내용을 살짝 얻어서 봤는데, 과학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지금 해수부와 우리 안병길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해수면 상승을 말씀드렸는데, 부산에서 지금 그 엑스포 홍보도 있고 해수면 상승을 대비해서 UN 해비타트
해비타트에서 부산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면 노아의 방주죠. 노아의 방주. 해상 물에 뜨는 플로팅 아일랜드를 지금 시험하려고 지금 유엔 해비타트에서 금년 4월 24, 25일에 부산에서 컨퍼런스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계 준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 키오스트 김웅수 원장님도 앉아 계시는데요. 키오스트에서 울진 앞바다에 그 잠수함은 아니고 30일 동안 연구원들이 물속 30m에서 체류를 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개발했거든요. 이런 게 아까 열길 물속을 모른다 했는데 정말 물길 속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과학 기술로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이제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지금 해수부 지원을 받아서 일광 앞바다의 바다숲 사업을 지금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다숲이라는 건 인공 이렇게 어초 생물 어초들을 갖다 키우는 건데 육상숲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보다 바다숲이 5배 정도가 양이 많고 속도도 50배 정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유엔 당장 저희 문제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규제가 들어가게 되고 저탄소 그 성장법에 의해서 국가 그 탄소 인벤토리 그 목록을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지금 갯벌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갯벌 복원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지향하는 것 같은데 갯벌도 괜찮지만 해중 바다숲을 우리가 삼면이 바다니까 바다숲으로 해서 그걸 어떤 목록 관리 목록에 그 유엔에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탄소량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중요한 목록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국가 그 목표 달성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약간 말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